우리나라의 집값, 아파트 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쌀까요, 쌀까요? 아마 그걸 비교하는 게 아마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텐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8년치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다른 나라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미국 LA에서는 LA 시민은 한 6년치 정도 연봉을 모으면 살 수 있고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시민은 10년치 연봉을 모으면 시드니에서 비슷한 아파트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사실은 가져오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은 주로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사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아파트가 주력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평균적인 주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들 중에는 상위권에 있는 주택이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주택보다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비교해 본들 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싱가포르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싱가포르는 집값이 비쌉니다. 평균적인 시민이 싱가포르에서 집을 한 채 살려면 20년치 연봉을 모아도 못 사요. 그런데 싱가포르 국민들은 집값 비싸다고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80%가 싱가포르 정부가 지어준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의 집이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방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비싸면 안 사도 되고 굳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가격을 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굳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의 범위를 넓히거나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봐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